자, 1번의 의의를 보시면 1번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무슨 선? 직선으로 연결하여 해서 직선이라는 용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 도면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자, 실제로 우리 토지의 모양이 약간의 곡선을 이루고 있더라도 도면에 등록될 때는 곡선 다 반영한다, 직선으로 등록한다. 직선으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등록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경계는 현실적으로 담장을 쌓아놓으면 그게 법적인 경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먼저 담 쌓는 사람이 임장이에요.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법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 담장의 위치가 불일치할 때는 도면의 경계에 맞춰서 담장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도면상 경계가 법적인 경계입니다. 자, 거기 뭐 구별 개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지나가는 김에 여러분 책 샀으니까 뭐 한 번 정도는 막 이런 것도 있는갑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56페이지. 자, 경계 기능 하십니다. 경계 기능. 뭐 내 토지 생긴 모양 바꾸지 뭐,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상 경계 위치 표시했는데, 지상의 경계 위치를 표시할 때는 뭐 담장을 쌓든지 울타리 쌓든지 하겠죠.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경계는 무슨 경계? 도면상 경계가 법적인 경계다라는 것만 아시고. 자, 밑에 관련 판례 나왔어요. 관련 판례는 나중에 시험 끝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경계의 결정 기준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경계 결정 기준, 여기 나오는 5가지 경계 결정 기준이 나오는데 이 5가지가 시험에 제법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될 부분이에요. 이 5가지는 절대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거 놓쳤다 그러면 이거 틀리고 시험 붙었다는 분 본 적이 없어? 요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이거 아냐 모르냐 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힘들었지, 요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하고 던져주는 문제야. 빵점 방지용으로 주는 문제다 이 말이야. 지적법 같이 쉬운 법을 빵점 맞으면 자살할 것 같다. 그래서 자살 방지용으로 던져주는 문제야. 이거는 다 맞출 줄 알면서도 던져주는 거야. 그런데 자살 방지용으로 던지는 문제를 틀렸다. 그때는 자살해야 됩니다. 그죠? 자살해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오면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맞출 줄 알면서도 던져주는 거라니까요. 자, 이 경계 결정 기준에서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토지에 경사가 없어요. 자, 경사가 없이 평탄합니다. 자, 이때 아무데나 경계를 정하게 되면 다음에 경계를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어떤 구조물이나 지물이 있을 때, 뭐 큰 바위가 있다, 오래된 담장이 아직 남아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정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하라. 그러면 다음에 경계를 찾을 때, 여기가 경계야 하고 쉽게 찾아지겠죠. 그래서 구조물의 정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한다. 이유는 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번째, 경사가 있다. 경사가 있다. 자,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자, 경사가 있을 때도 아무데나 정해놓으면 다음에 경계 식별이 어렵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가다가 꺾어지다가 다시 직선으로 가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때는 경사면의 하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하라 라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절토를 했어요. 절토. 토지를 절개 잘라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야산의 윗부분을 걷어내고 푹 파가지고 절토, 절개, 땅을 잘라내가지고, 자, 여기를 도로를 만들든 또랑을 만들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한참 졸다가 눈 탁 떠보면 낙석주의하고 절벽처럼 올라가죠. 그게 전부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다. 절토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때도 가장 경계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꺾어지는 부분, 둘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쉽게 찾겠죠. 이때 절토했을 때는 상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하라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단, 어떤 거는 상단,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운다. 경하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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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절상.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물이나 깃던 무술이들, 어쩌다가 왕의 눈에 들어서 성은을 옛날에는 성은을 받아다죠. 지금도 성은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요즘 참 시절이 안 좋아서. 자, 성은을 받아서 회임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무술위에서 일약 지위가 격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하들이옵니다. 이때까지는 이리 오너라 이랬는데 갑자기 이리 오너라 했던 사람들이 임신했다 소리 듣는 순간 경하들이옵니다 하고 말투가 바뀌자. 지위가 절상이 돼버린 거예요. 경하절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토지가 수면이나 해면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닷물이다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조수위선, 간조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닷가에 사니까 밀물, 썰물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대충 아시죠? 하루에 밀물이 2번 들어오고 썰물 2번 나갑니다. 6시간마다 밀물, 6시간 뒤에 가보면 썰물, 요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6, 4, 24, 24시간이잖아. 자, 그렇게 바뀌는데, 자, 만조일 때, 밀물이 완전히 찼을 때, 물이 완전히 찼다, 찰만 찼어. 요때 수위선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간조일 때 수위선은 여기예요. 그럼 간조는 썰물이고, 썰물 때 드러나는 땅, 이 땅이 우리 서해안 가면 갯벌이라고 부르는 땅이에요. 맞죠? 갯벌. 그런데 그 갯벌은 땅일까요? 바다일까요? 밀물 들어왔을 때는 바다이고 썰물 나갔을 때는 땅이에요. 이거 땅일까요? 바다일까요? 이거 바다입니다. 이거 땅으로 등록을 안 해요. 갯벌은 토지로 아예 등록하지 아니한다. 갯벌은 땅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그럼 바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걸 땅이다 해버리면 그럼 여기다 집 지었다. 집 지어놨는데 밀물 들어왔을 때는 고기하고 뽀뽀하다가 맞죠? 썰물 나갔을 때는 나와가지고 야 목욕탕 갔다 올게. 목욕하고 다시 들어가면 또 고기하고 뽀뽀해야 돼. 이거 땅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땅이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면이나 수면에 접해 있을 때는 땅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이 최대 만조 수위선, 이 경계가 땅으로 쓸 수 있는 딱 경계가 되죠. 어쩔 수 없이 최대 만조비, 여기가 새로운 경계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밑에 토지는 토지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 무슨 얘기냐?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곳인데 여기에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 누굴 쌓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매립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제방 바깥에는 여전히 최대 만조위가 있긴 있겠죠. 근데 이때는 최대 만조위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달이 둥실 떴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고, 이 제방의 윗부분,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부분, 이 부분이 사람으로 치면 어깨에 해당하죠. 그래서 제방의 윗부분,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부분을 제방의 어깨라고 부르고, 이 어깨 중에서 바다에 가까운 어깨, 바깥쪽 어깨를 새로운 경계로 합니다. 바깥쪽 어깨. 최대 만조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방파제 가보면 이 방파제는 바다에 닿는 부분까지 비스듬한 경사 있는 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거기를 땅으로 등록하면 그거 땅으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바다에다 빠져서 내년에 저기 태평양 가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땅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평평한 부분 가운데 바다에 가까운 바깥쪽 어깨를 새로운 경계합니다. 들었다 해오시면 돼요. 다시. 자, 땅에 경사가 없습니다. 구조물의 중앙. 땅에 경사가 있어요. 경하. 경사의 하단부. 땅을 절토했습니다. 경사면의 절상. 상단부. 경하절상. 맞죠? 해면 수면에 접했어요. 최대 만조위. 제방이 있습니다. 바깥쪽 어깨.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요게 딱 5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지문, 보기를 5가지 주거든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살짝 바꾸면 문제 한 문제 완성이 돼버리죠? 문제는 이게 참 좋아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중에 여러분 지금 민법 물권편 아직 안 들어갔죠? 들어갔습니까? 자,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소유권 존중, 뭐 요런 이론 들어보셨어요? 소유권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죠? 옛날에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 해서 소유권은 절대로 침범 못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이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절대적으로 침범 못하는 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는 소유권도 양보를 좀 해야지 라고 이제 소유권 존중의 원칙 이제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소유권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정해져 있다. 또는 여기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부위까지 소유권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의 소유권이 정해져 있을 때 소유권 무시하고 경하절상 무조건 가운데 이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소유권은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소유권이 명백할 때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해서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58페이지 가보시면 58페이지 자 그림 밑에 오른쪽 가로 2번 소유권에 의해 지상경계 결정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오른쪽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했는데 동그라미 1, 2, 3이 여기 있는 1, 2, 3이야. 요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게 법 규정입니다. 당연하겠죠. 소유권은 존중돼야 되니까. 여기는 소유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바다 밑에 있는 토지 여기는 땅이다 바다다? 바다야 바다. 이 바다를 나중에 우리 공유수면이라고 부르는데 공유수면은 다 국유입니다. 국유예요.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업권 같은 거 취득해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보면 여기는 뭐 어느 마을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장이므로 출입 금지 안에서 해산물 캐가면 안 됨 이런 식으로 해놨죠. 어촌계 소유가 아니에요. 그 어촌계에서 국가에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하니만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1, 2, 3만 거리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오른쪽 가로 4번 58페이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 권리계 결정에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물 권리계 결정을 청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고 거기 1, 2, 3, 4 하는 4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정할 때 자, 분할은 토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원칙. 자, 지상의 구조물, 지상의 건축물 존재시. 원칙, 건축물 권리계 분할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을 분할해서 쪼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든 저렇게 쪼개든 요렇게 쪼개든 요렇게 쪼개든 토지 소유자 마음이에요. 내 거니까. 그러나 자,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건축물. 이때 이 건축물을 피해서 토지를 분할하라 이 말이야. 건축물 피해서. 요렇게 해야지 건축물이 걸리게 건축물을 관통하는 토지 분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토지를 분할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유권이죠.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을 하는데 자, 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두 개 다 지금 갑하고 두 개 다 갑의 그 토지가 분할돼도 갑의 그 맞죠? 근데 왼쪽 토지를 을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을은 토지를 사서 들어와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물 때문에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되고 있죠. 결국 그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때문에 내가 사용에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라 못한다. 분쟁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아래로 땅을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법이 그렇게 딱 방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4가지 있다는 거예요. 예, 4가지. 자, 첫 번째 판결. 거기 동그라미 하나 쳐놓습니다. 자, 5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법원의 확정 판결의 판의 동그라미. 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할 때 공공사업 할 때 공의 동그라미. 공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할 때 도의 동그라미. 제일 앞에 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 할 때 거기 도의 동그라미. 도시군관리계획선 할 때 도의 동그라미. 그래서 보면 판결, 공공사업, 순서만 조금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사업 등 하고 나오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선 이런 말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판공도도 하고 나오는데 그냥 판공또또 하고 들었다 합니다. 판공또또. 자, 건축물 걸리는 분할은 원칙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판공또또 한다면
건축물 걸려도 괜찮다. 됐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분할하려고 합니다. 못합니다. 왜? 나중에 경제 분쟁, 이 건축물 때문에 분쟁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법원에 갔더니 분할하는데 이렇게 분할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자, 내가 힘이 세다, 법원이 힘이 세다. 법원이 힘이 세지, 법원이 잘라라면 잘라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법원이 자르라면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공공사업이 실시됩니다. 자, 공공사업이 실시되는데 지목이 8가지가 나와요. 학철수, 유도, 구제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까? 처음 들어보죠? 요거 나중에 우리 합병 가면 또 나옵니다. 합병 가면 또 나오고 저 뒤에 토지 이동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학철수, 유도, 구제천이라고 하는 8가지 지목이 우리 지적법 전체에서 3군데에서 나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학교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요거 4글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구제천은 모두 2글자짜리예요. 유지, 도로, 국어, 제방,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공장장, 주차차, 하천, 유원원 했죠. 그래서 우리 도면에 표기되는 그 표기 방법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철수, 유도, 구제천. 학철수, 유도, 구제천. 자, 학교에 동네 깡패들이 놀러와서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 철수가 유도를 배워서 동네 깡패들을 물리치고 학생들을 구제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천사 대접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라도 외우라 이 말이에요.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외우라 이 말이에요. 학교에 철수가 유도 배워서 나쁜 놈들 때려 패고 선량한 학생을 구제해주고 천사 대접 받구나. 학교에 철수가 유도 배워서 구제해주고 천사 대접. 학철수 유도 구제천. 학철수 유도 구제천 외웁니다. 이거 3번 나온다 그랬어요. 학철수 유도 구제천. 자,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더라도 확 분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학교 용지 요거 하나 보죠. 자, 여기 이런 부지가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 토지를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런 토지고 여기도 보니까 이런 토지야. 이 토지 바깥에 것까지 전부 다 사들여주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분할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건물이 있더라. 여기도 건물이 있더라. 여기는 건물이 없고 밑에 가니까 또 건물이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만 사면 되는데 건물 자르면 안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학교 담장 꼬라지가 요렇게 학교 담장 꼬라지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학교 담 꼬라지가 요렇게 생기면 나중에 쉬는 시간 종이 따르르 울리면 아들 여기 뛰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한다? 뭐 하기는 입에서 내뿜는 연기 놀이를 하고 논단 말이에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연기 안 뿜어내는 애는 엎드려 빠져 시켜가지고 두드려 패면서 니도 한 대 해봐. 남자들 학교 하면 이런 거 해요. 한다고. 그래서 이런 학교 담꼬라지가 어디 깊숙이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공공의 사업이야. 이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확 잘라버린다. 확 잘라버리고 그리고 담장을 치기 위해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반듯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도 마찬가지예요. 자, 철도 계획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땅 사들여야 되겠죠. 근데 땅이 이렇게 생겨 있더란 말이에요. 땅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더라. 자, 집 허물면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철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오다가 끼 오다가 다시 끼 요래 가더라. 그러면 철도 꼬라지가 어떻게 생깁니까? 철도 꼬라지가 요렇게 오다가 팽 돌았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팽 나와서 철도 꼬라지 요렇게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쩐다? 확 잘라버린다. 전부 그런 거예요. 학철수도 그랬죠. 해서 이런 것들은 건물 걸리더라도 확 잘라라.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사업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집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만들어야 되는데 꾸불텅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맞죠?
도시군관리계획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잡혀서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려 하는데 집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선 꾸불텅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여기에 공통점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개인이 내 땅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공익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판공 판결, 공공사업, 학철수, 유도, 우레천, 또 도시개발사업, 또 도시군관리계획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문장을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특정 단어만 조치라는 거예요. 특정 단어.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판공도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서 한번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가 나왔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이것도 요번에는 안 하고 지나갈까 말까 했는데 요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하고 갑니다. 자,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이 지상 경계점은 토지가 꺾어지는 점을 경계점이라 한다고 그랬죠. 여기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꺾어지는 점, 이 점들을 토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경계점이라고 부른다. 이 지상에 있는 경계점의 정보를 등록시켜서 관리하는 장부예요.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우리 지적법에서 지금 들어온 지가 한 9년 정도 되는 장부입니다. 해서 우리가 배우는 장부 중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2개 장부 중에 하나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일단 누가 보존 관리하느냐? 소관청이 보관 관리를 합니다. 등록 관리해요. 우리 지적법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소관청이 합니다. 자, 등록사항이 뭐냐? 외울 건 2개밖에 없어요. 소관청이 등록관리한다. 등록사항이 뭐냐? 첫 번째, 소재지번. 자, 소재지번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사는 주소, 땅으로 얘기하면 그 땅이 위치한 위치,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소재지번이 없는 장부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소재지번이 없으면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한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죠. 소재지번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적을 때 여러분 이름 안 적으면 그 정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제 정보 적을 때 193cm에 80, 한 2kg만 하지 뭐. 82kg. 배 좀 잡아 넣으면 82kg 나와요. 지금은 조금 더 나와서 이거보다는 한 5kg 정도 더 나갔는데 뺐어요. 키도 여기서 한 10몇 cm 더 키우면 요로 돼요. 요로 된다고? 한 20cm 더 커야 되겠구나. 20cm면 용입이 안 돼! 자, 요래 놓고 이름 안 적었어요. 그럼 이 누구에 대한 정보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정보도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재지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소재지번이 안 들어가면 그건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소재지번은 모든 장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는 거다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에 대한 정보? 경계점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4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위, 좌표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계점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도면,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을 도면에 그림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좌표로도, 그 다음에 경계점마다 말뚝, 표지를 설치하는데 경계점 표지의 위치와 그 경계점 표지의 경계점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공실에서 공실. 자, 공부상 등록된 지목하고 실제 이용되는 지목하고 여기에 등록이 돼요. 여기 계속 시험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년 간격으로 한 번씩은 꼭 나와요. 꼭 한 번씩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앞 대가리를 해서 외우는 거예요. 사위좌표 공실, 경계점 사위좌표 공실, 경계점 사위좌표 공실. 소재지번은 당연히 들어가니까 경계점 사위좌표 공실 이렇게 외웁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나옵니다.
자, 딸내미 결혼시켰어요. 사위 좋다고 결혼시켜놨더니 이 사위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맨날 친구하고 논다고. 딸내미는 독수공방이야. 맨날 딸내미 울면서 엄마하고 전화 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되기는 장모가 나서야지. 나서가지고 김서방 이리 와. 휴대폰 내놔. 위치 추적 동의해. 이래놓고 이제 딸내미가 위치 추적하라 하면 둘이 싸울 거니까 어른이 나서갖고 위치 추적 동의해. 해가지고 앞으로 딸내미 전화 오면 알았다. 기다리고 있거라. 내 잡아올게. 자, 위치 추적해가지고 사위가 있는 위치를 좌표를 찍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거대에 딱 붙잡고 집에 잡아넣는 거야. 자, 사위는 바보다. 지도 사람이다. 지도 사람이다. 한 두어 번 거리 잡혀가면 이제 안다.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1시간 부르면 장모님이 오더라. 그러면 노래방에서 50분 놀고 자리를 옮긴다. 맞죠? 그러면 좌표 찍어서 가보니까 사위가 있다. 이미 공실. 토끼가 없다. 토끼가 없다. 그래서 사위 잡으러 좌표 찍어 가도 공실로 비어있더라. 사위 좌표. 무슨 얘기인데 그냥 외워보라고 하는 얘기야. 억지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경계점 사위 좌표 공실. 공실할 때 공부상 등록된 지목, 형식 지목하고 실제 이용되는 지목. 하고 이렇게. 사위 좌표. 사진 파일 위, 위치 설명도 좌표, 그 다음에 표지, 위치와 종류. 되죠?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경계점 좌표. 좌표는 모든 토지 있다, 일부 토지에만 있다. 일부 토지에만. 그럼 경계점 좌표는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좌표는 있을 때에만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야. 우리 양가로사 한번 지상 경계점 등록표 옆에 보니까 기출 22, 26, 29 해가지고 3, 4년에 한 번씩 꼭 나오죠. 작년에 쉬었으니까 여러분 31이니까 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자 63페이지 가보면 3장의 핵심 이론에서 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쭉 넘어가시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다. 그리고 27페이지 스피드 체크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살살 보시면서 복습 삼아 한번 보시고 68페이지 갑니다. 지적 공부 나왔어요. 자, 지적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검정 바탕에 더 까만 글씨로서 쭉 하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읽거나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라. 다 해라. 항상 다 해라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걸 굳이 담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지적 공부라고 해서 지적, 토지 표시, 지적에 대해서 공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장부, 그게 지적 공부입니다. 이 지적 공부는 모두 7종이 있는데 이 7종 시험이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꾸준히 나옵니다. 자, 7종의 장부가 이 장부는 어떤 내용을 공시하고 저 장부는 어떤 내용을 공시하느냐 해서 이 장부 등록되는 거 안 되는 거, 저 장부 등록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구분하는 문제 거의 안 빼고 한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장부가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 또 한 문제씩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지적 공부라고 하는 이 장부가 이 종이로 되어 있는 과거의 장부가 있고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보면 전산화된 장부 가지고 업무 처리를 거의 다 해요. 그러나 우리 법은 아직까지도 종이로 된 장부와 전산화되어 있는 장부 2개에 대한 규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다 배우면 되는데, 자, 일단 지적 공부하고 하나 적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종이로 된 지적 공부다 생각하시면 되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지적 공부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말로 나타내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관리되는 지적 공부. 요게 이제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 나오면 전산화되어 있는 장부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적 공부는 다시 크게 3 종류로 나눕니다. 대장, 도면,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대장이 4가지가 있고 도면이 2가지가 있어요. 도면 2가지는 우리 알다시피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 4가지만 알면 자 이름은 다 들어보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미 이 얘기는 우리가 들었다 그죠?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자, 우리나라 지적공부 중에 원래 대장으로 분류됐던 장부는 2가지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2가지만이 지적공부였었어요. 그러다가 공유지, 연명부가 나중에 지적공부로 편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는 1980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말없이 오리지널 대장하고 나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2가지를 얘기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대장에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4가지 대장에는 토지 표시뿐만이 아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등록이 됩니다. 소유자. 자, 우리 지적공부 7종류 가운데 소유자를 알려면 7종류 다 나온다. 4종류에만 나온다. 4종류에만 나와요. 그럼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 토지의 소재 지번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다.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재 지번은 다 있다 그랬죠? 7가지 장부 전부 소유 지번은 다 있어요. 소유자는 어디만 있다? 대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대장에 소유자가 등록이 되는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당연히 소유자가 등록돼요. 다만 그 대장의 형식, 양식상 소유자를 한 사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한 사람인 토지가 태반이지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도 있거든요. 그럼 공동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는 대장에서는 소유자를 몇 명만 적는다? 1명만 적어요. 그럼 갑, 을, 병 3사람이 소유자일 때 대장에는 갑, 외, 이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공동소유, 공유하는 토지, 공유지의 경우에 소유자의 이름명을 연이어 기록하는 장부, 연이어 이름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만든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에 대해서만 만든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에 대해서만. 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토지가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토지 위에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 아파트. 자, 이때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도 땅에 대해서 권리를 다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아파트 사면 건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 대한 권리도 사요. 그런데 아파트 부지는 원칙적으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그럼 1000세대 아파트면 건물 소유자 1000세대, 1000명이 있겠죠. 그 1000명이 토지에 대해서도 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0명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필지마다 하나씩 소유권을 가질까요? 한 필지에 1000명이 같이 소유권을 가질까요? 한 필지에 1000명이 같이. 이것도 공동 소유한단 말이에요. 공동 소유하는데 여기는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것을 여러분 나중에 집합 건물이니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로 배우게 돼요. 이때 이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권리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때 아파트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일반 건물 소유자도 땅에 대한 권리가 있겠죠. 나 단독주택 살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땅에 대해서도 대부분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이건 대지권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민법 조금 더 배워보시면 얘기가 되는데 원래 건물과 토지는 건물 따로 한 개 물건이고 토지 따로 한 개 물건이에요. 그래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팔 수 있습니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분리 처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분리 처분하다가 언젠가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임대 등의 형식으로 빌린 권한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뭘 요구하느냐? 철거를 요구하게 돼.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철거가 만약 되더라도 남의 땅에 허락 없이 건물 가진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건 당연하겠죠. 맞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팔게 만들면 언젠가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권리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철거하라 되면 그러면 에이 철거하지 뭐 하고 철거하면 토지에 대해서 권한 없이 건물을 가졌던 그 사람만 손해봅니까? 전부 다 자빠집니까? 전부 다 자빠져.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되겠구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따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해서 묶어버려요. 건물과 토지는 같이 처분해라.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 위치 좋네. 땅만 내 사고 싶어. 소유자하고 마음만 맞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아파트 지나가다가 우와 아파트 위치 좋은 데 있네. 땅에 대한 권리만 사고 싶어. 때려주기도 못 삽니다. 법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건물과 땅을 같이 사야 되고 일반 단독주택은 땅은 내가 빌리고 사용료 주고 건물만 내가 살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 단독주택은 그게 돼요. 서로 다르다. 법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건물과 토지가 하나처럼 묶여가지고 거래될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별도로 무선권,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반 단독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따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대지권이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대지권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 부지에 대한 권리. 그게 대지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설 배우게 되면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대지권 배웠는데 단독주택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 대지권은 말이야. 이게 이제 반풍수 집안 망치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죠? 대지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 없이 그냥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뭐 만들어져요? 공유지, 연명부. 아파트가 있어요. 뭐가 만들어져요? 대지권, 등록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까지 합쳐서 대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소유자가 일단 등록이 됩니다. 다 등록되든 일부 등록되든 그때 소유자가 등록이 돼요. 그리고 소유자가 등록될 때 소유자가 누구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등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것은 등기부에서 뺏겨옵니다. 권리는 등기부가 정해요. 대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부가 정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것은 등기부에서 뺏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 땅이 몇 평인지 건물이 몇 평인지 그거는 대장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인지 을인지 내가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에 대한 것은 뭐 보고 판단해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요. 됩니까? 자, 그런데 등기부는 소유자가 을 돼 있는데 대장 보니까 소유자가 갑 돼 있더라. 그럼 소유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입니다. 아까 권리는 뭐 보고 판단해요? 등기부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 대장을 보니까 토지 면적이 250제곱미터 돼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240제곱미터 돼 있어. 이거 250일까요? 240일까요? 250인 거예요. 토지의 사실관계는 뭐 보고 판단한다? 대장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그대로 등기부가 뺏기기 때문에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혹여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일치하는 경우, 잘못 뺏기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표시는 사실관계는 뭐 보고 판단하고 대장 보고 판단하고 권리는 뭐 보고 판단한다? 등기부 보고 판단한다. 요거 나중에 가면 토지의 표시는 대장이 등기부에 우선한다. 이런 용어로 배우게 되고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딱 정해진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장부들이 만들어지고 도면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도면이 다 있지만 좀 비싼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서 좌표라는 걸로 또 등록이 되더라.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다.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7종이 있어요. 종이로 된 거, 전산화된 거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이거 다 보면 다음부터는 이제 지적부 하기 싫어서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고 갑니다. 반드시 외워줘야 될 거.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 그리고 좌표.
우리가 지식부에서 배우는 게 요거 6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6가지가 각각 어떤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가라는 걸 지금 거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적공부 들어가서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74페이지 문장 가보세요. 74페이지 가면 제3절 지적공부 등록상 0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토지임야대장은 등록상이 똑같습니다. 양가로 1번 의의 돼 있고 양가로 2번 편성, 양가로 3번 등록상 해가지고 나오는 거. 거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것들이 대장에 등록되는 상이에요. 그럼 요거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 6개 별도 있고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 9개 별도 있고 넘어가면 도면에 등록상 해가지고 거기도 9가지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9가지 플러스 알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들어가면 또 이거를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거꾸로 공통점을 따서 좀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다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럼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소재 지번은 일단 지적 공부 다 등록되는 거니까. 자, 지목은 어디만 등록되느냐? 도면하고 대장에만 등록이 되는데 여기 얘기하는 대장은 전통적 의미의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자,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되는데 역시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자, 해서 이것을 그냥 드립다 외우는데 자, 지목은 목을 따고 도면에 도를 따고 대장에 장을 따서 목도장 요리합니다. 목도장. 목도장 하면 지목은 어디만 등록된다? 도장이니까 도면과 대장. 도면 2개,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 대장 2개, 토지대장, 임야도. 아까 우리 지목할 때 했잖아. 4가지에만 등록된다고. 자, 도면에는 부호로 표기되고 대장에는 정식명칭 하는 거 제가 배웠죠. 이걸 이제 목도장 이렇게 배운다. 목도장. 목도장. 요즘 그 싼 데 가면 1,000원만 주면 목도장 파준다고 돼 있던데 들어가면 아마 돈 더 달라 하겠지. 목도장. 옛날 나무도장이 목도장이잖아. 나무도장. 목도장. 그 다음에 면적의 면을 따고 대장의 장을 따서 면장 이래 한다. 면장.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치다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재 지번과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러면 가만히 있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게 등록되던가가 아니고 소재 지번과 했는데 소재 지번 다 등록되니까 일단 맞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면적은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구나.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구나. 이게 틀렸구나. 그렇게 거꾸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이해되죠? 목도장, 면장 나오는데 이 지목 이외에 축척이라는 것도 있어요. 축척. 축척에 축 따서 목도장, 축도장. 축척도 어디 등록된다? 축도장. 도면과 대장에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공유지 연명부를 보면 소재 지번과 축척을 알 수 있다. 소재 지번 다 들어가니까 일단 맞다. 축척은 축도장이니까 도면하고 대장 2개,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죠. 공유지 연명부 등록이 안 되네. 틀렸네. 문제 알아듣습니까? 이상하게 이거 설명하니까 그게 그리 어려운가.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토지 이동은 우리 나중에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이동 사유하고 나오는 거. 이동 사유할 때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언제 신규 등록되었고, 언제 지목 변경이 있었고, 언제 합병이 있었느냐. 이런 걸 토지 이동 사유라고 불러요. 그거는 어디 나온다? 대장바에 나온다. 그래서 이장하고 들이딸단 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값,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개별 공시지가가 우리 지적공부 가운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그래서 면장, 이장, 공장 하고 들이딸입니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시골에 가면 면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도시 오면 동장이 있듯이 맞죠? 면장, 이장, 공장.
들어요? 들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를 보면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 하고 나오면 대지권 등록부에 공시지가가 있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그것만 가지고 목도장, 축도장, 면장이장, 공장, 공시지가는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구나. 그러므로 대지권 등록부 등록이 안 되는구나. 틀렸네.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목도장, 축도장, 면장이장, 공장. 나중에 집에 가면 이걸 중개법 시간에 했던가 공법 시간에 했던가 몰라도 괜찮아. 그냥 목도장, 축도장, 면장이장, 공장이 외워져 있으면 다음에 또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내게 돼버린다. 자연적으로. 일단은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뭔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지금은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이장, 공장. 하나씩 내 거로 하면 돼요. 되죠? 그렇게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해야 될 게 조금 더 있는데 다 하면 다음에 안 온다.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일단 10분 쉬었다 하시죠.